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 명령을 내린 그날 밤, LA 전역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상점들이 불타는 상황에서 CNN 기자 한 명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기자는 바로 한국계 3세 에밀리 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밀리라는 기자, 한국어는 전혀 못하고 한국 문화도 잘 모르는 완전한 미국인이었죠. 그런 에밀리가 코리아타운에서 목격한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장면을 목격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 CNN 본사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시아계 시각에서 LA 폭동을 취재하라는 지시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이 일을 맡게 된 거였어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 문화도 잘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LA 시내는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운타운에서는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고 할리우드 지역에서는 상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했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다른 지역은 모두 난리였는데 코리아타운만은 왜 그렇게 조용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모두 더 자극적인 장면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갔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한국계라는 제 정체성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셨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냥 먼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코리아타운으로 향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조상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나는 완전한 외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 음식도 잘 모르는 저였으니까요. 코리아타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시위대도 없었고 불타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조용히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젊은 한국인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중년 여성들도 함께 거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인터뷰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를 꺼려했거든요. 한 젊은 남성에게 왜 이렇게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두 난리인데 여기만 이렇게 평온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리아타운을 더 자세히 돌아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20대 젊은이들은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고 있었고 중년 여성들은 상점 앞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집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나와서 거리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집에 안 계시고 나와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말이에요. 그분은 저를 보더니 잠깐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기자라는 걸 알고 조심스러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경계하시는 게 당연했죠.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해야 할 일 같아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동네가 우리 동네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분 말투가 정말 담담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자기 집 지키기도 바쁜데 왜 이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남의 일까지 챙기는 건지 말이에요. 혹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인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까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영어로 대화하는 젊은이들도 많았어요. 저처럼 한국계 2세, 3세들도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대나 언어의 차이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한 젊은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기자님도 힘드시겠지만 조심하라고 하면서요. 밤이 깊어지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가 취재하러 온 건데 오히려 그들이 저를 걱정해 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타인을 챙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젊은이는 계속해서 저에게 물어 마실 것도 필요하지 않냐고, 어디서 쉴 곳을 찾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저까지 신경 써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코리아타운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더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한 모퉁이를 돌아서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싶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급식소였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대단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급식소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한국 아주머니들이 김밥을 싸고 있었고 젊은 남성들은 물과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간단한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해 대응 본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대체 언제부터 준비된 건지 궁금했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질 리는 없잖아요. 급식소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한인회에서 자원봉사를 오래 해온 분이었는데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게 말하길 한인회에서 1992년 LA 폭동 이후로 계속 비상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역할 분담도 해놓고 물품도 비축해 놓았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니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통역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자원봉사로 통역을 해주고 있었어요. 스페인어 가능한 사람도 있어서 히스패닉 주민들까지 도와주고 있었고요. 심지어 간단한 법률 상담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이었던 거죠. 정부가 빠진 자리에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말이에요. 의료 부스에서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한국계 여성들이 부상자들을 치료해주고 있었어요. 시위 중에 다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병원 가기 어려운 노숙자들까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약품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고 심각한 환자는 병원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어요. CNN 본사에 중간 보고를 했는데 에디터가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어요. 더 자극적인 장면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갈등 상황이나 폭력적인 장면 말이에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나 있었어요. 아마 시위 초기에 누군가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카페가 문을 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분이 김민호 사장님이었는데 정말 인상 깊은 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카페를 운영해 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김 사장님은 깨진 유리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게가 이런 상황인데 왜 문을 닫지 않고 오히려 무료로 커피를 주는 건지 말이에요. 손해만 보는 일 아닌가 싶었거든요. 김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문을 닫지 않으시냐고 말이에요. 그때 김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 동네가 무서워서 떠나면 누가 이 동네를 지키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카페를 운영해 왔는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해왔다고 하시면서요. 지금 힘든 시기에 혼자만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하실 때 김 사장님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제가 김 사장님께 한국말 할 줄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웃으시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자기보다 영어 못하는 할머니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국계인 제가 한국어를 못하는데 김 사장님은 두 언어로 사람들을 돕고 계셨거든요. 김 사장님 카페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쉬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카페가 폭풍 속의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깨진 유리창 때문에 추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가게도 우리 집이고 이 거리도 우리의 터전이라고 하시면서요. 한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와서 이 동네에서 뿌리를 내렸는데 이제 와서 도망갈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불이야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김 사장님과 함께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코리아타운 중심가에 있는 한 마켓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 그 마켓의 방화를 시도한 것 같았어요.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뉴스가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CNN에서 원하던 자극적인 장면 말이에요.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끄려고 달려들고 있었거든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소화기를 들고 와서 초기 진화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70대로 보이는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40년 동안 LA에서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자신의 가게를 지키려고 연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계속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 가게가 자신의 전부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와서 40년 동안 이 가게 하나로 자식들 키우고 살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갈 수 있냐고 하시면서요. 젊은 한국계 남성들이 박 할머니를 말리면서 자기들이 가게를 지켜드릴 테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거부하시더라고요. 결국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기침을 심하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자로서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인간으로서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앞섰어요. 카메라를 내려놓고 박 할머니를 부축해서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 가게는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다행히 한인 청년들의 빠른 대응 덕분에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진화되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초기 진화가 끝난 상태였어요. 소방관들도 놀라워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진화된 경우는 드물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동네를 자신들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마음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 저는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들이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 급식소를 운영하는 모습, 방화 현장에서 불을 끄는 모습까지 정말 많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꼭 봐야 할 내용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CNN 본사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집부에서 제가 보낸 영상을 검토한 후 연락이 왔는데 뉴스 가치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갈등과 대립이지 이런 평화로운 장면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에디터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더 자극적인 장면을 찾아오라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나 상점이 불타는 장면 같은 걸 원한다고 하면서요. 한인들의 선행은 뉴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항의했습니다. 이게 진짜 뉴스 아니냐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선한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 아니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에디터는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기자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개인 SNS를 통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알리기로 한 거예요. 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지역사회를 돕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용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팔로워도 많지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도 시위 현장의 자극적인 영상들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의 진실을 알리는 글들을 올렸어요. 박순덕 할머니가 가게를 지키려다 연기를 마신 이야기, 김민호 사장님이 깨진 유리창에도 불구하고 무료 커피를 나눠준 이야기, 젊은 한인들이 밤새 거리를 청소한 이야기 등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극적인 뉴스만 만들어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진실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올린 SNS 게시물들이 갑자기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는데 점점 다른 커뮤니티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리트윗과 공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흑인 목사님인 제임스 워커 목사님께서 제 게시물을 보시고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은 30년 동안 남부 LA에서 교회를 운영해 오신 분이었는데 한인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임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지금까지 한국인들에 대해 잘 몰랐는데 제 영상을 보고 정말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도우려는 모습이 진짜 기독교 정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히스패닉 커뮤니티 리더인 마리아 곤잘레스 씨도 연락을 주셨어요. 마리아 씨는 20년 동안 이민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해오신 분이었는데 한인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이민자로서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 영상을 본 다른 지역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으로 찾아와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함께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백인 대학생은 할머니가 한국 전쟁 때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했었다면서 그 인연으로 한국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또 다른 흑인 청년은 1992년 폭동 때 한국인 가게 주인이 자신의 가족을 도와줬던 기억이 난다면서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냥 진실을 알리려고 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자 편견이 사라지고 오히려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계라는 제 정체성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 조상들이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도 더 당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시청자가 제게 댓글을 남겼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이웃들을 알게 되었다고 진짜 미국의 모습이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이에요. 제 SNS 게시물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다른 언론사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CNN에서 무시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모든 방송사에서 다루고 싶어하는 뉴스가 된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어요. CNN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독립기자로 활동하면서 소외된 커뮤니티들의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위기 대응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한인회들은 물론이고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들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1992년의 아픈 경험이 30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는 시스템으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김민호 사장님의 카페는 정말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깨진 유리창은 새로 교체되었는데 그 자리에 LA 최고라는 스티커를 붙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카페는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다문화 대화 모임이 열리고 있어요. 박순덕 할머니의 가게도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방화 사건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는 이제 영어로 간단한 인사말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영어를 가르쳐드린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뉴스가 무엇인지, 진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만 찾을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찾아서 알리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정체성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제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LA에서는 여러 커뮤니티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보여준 모범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아메리칸은 시끄러운 뉴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고 한국을 새롭게 생각하게 된 에밀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